세인호의 상도에 보면 성씨가 다양하지만 두 가지 성씨밖에 없다. 해가와 이가, 해가는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이고 이가는 나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안경테를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친구의 얘기, 가족의 얘기 참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다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막 떡상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까? 이런 의문, 또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뒷담화를 까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멘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근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지난 영상 재벌집 막내 아들을 빗대어서 설명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100%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표가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재능을 이기는 게 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재능에 재능이 있고 노력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한쪽 다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지육신이 멀쩡하시고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그게 되는 거죠. 물론 박지성은 평발인데 그걸 극복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선을 넘는 장애, 한쪽 다리가 한 5cm 좀 짧다든지 그런 상황인데도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력을 정말 한다고 노력이 먹힐까요? 아무리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노력도 일종의 재능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타고났다면 삼성가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사우디가 삼성가 이런 데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런 정도의 복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때 세상은 불공평하구나라는 것을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일 때 제대로 된 발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약점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선호하는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여성 같은 경우는 자상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남성에게 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너는 왜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냐?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그 여성의 정신적인 약점 때문에 나이 좀 많은 남자에게 끌리는 이 호불호가 생긴 거라는 것이죠. 철이 없는 남자, 양아치스러운 남자는 싫어하는, 그럼 모든 여자가 양아치스러운 남자를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봤을 때 정말 양아치스럽다 하는 남자인데 그런 남자를 또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죠. 자기도 알아요. 양아치스러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자기가 왜 이런 남자를 좋아하냐. 근데 그런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호불호가 어떤 기억, 정신적인 약점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약점, 어떤 기억, 트라우마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내가 타고나지 못한 복의 형태, 그런 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삼성가에서 못 태어났다, 사우디가에서 못 태어났다, 그런 결핍, 그런 것과 복이라는 건 연결되는 거니까요. 안경테를 선택을 할 때 따라온 형이 얼굴에 맞는 걸 하지 네가 지금 선택하는 건 너무 크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 좀 작은 걸 해 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형의 말을 참조만 할 따름이지 본인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호불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약점이라든지 타고난 이런 모든 게 종합해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뀔 수 없는 거다. 형의 말을 듣고 그런가 해서 작은 걸 하면 자기 마음에는 계속 이 안경이 작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만족을 못하게 되고 오래 못 쓰게 되고 또 안경을 바꿔야 되겠다는 니즈가 생길 수 있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무리 10대라 할지라도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아닌데 싶더라도 본인이 지금 시점에서 제일 마음에 끌리는 걸 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중학생 정도 되는 동생이 조금 큰 걸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좀 적당한 크기의 안경테를 하는 걸 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귀엽고 큰 걸 하려고 한다면 큰 걸 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차분하게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겠죠. 자막을 넣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카오스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를 잔잔하게 들을만 하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졸린다 카랑카랑하게 재밌게 못하냐, 재미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왜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프랜차이즈 안경원에 대해서 왜 이 사람 부정적으로 보지? 나는 괜찮던데. 이렇게 호불호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호불호를 다 존중하는 것이죠. 저는 물론 저는 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에게 악플을 단다든지 이런 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정도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좋은 게 크리에이터들의 멘탈을 나름 관리를 해줍니다. 심한 댓글 같은 경우는 따로 올려요.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에 뭐라고 악플이 달렸길래 금토 대기 중이라고 갔을까, 이 댓글이. 클릭해보면 경고 문구가 나오죠. 이거 너무 심하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볼래?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굳이 볼게 하고 보면 욕설들 나오죠. 지금은 굳이 안 봅니다. 배설물과 같은 그런 댓글들을 봐서 뭐 할 겁니까? 호기심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심한 내용은 아닌데 비아냥거리는 느낌, 폄하하는 느낌 보이지 않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쓴 사람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최인호의 상도에 보면 성씨가 다양하지만 두 가지 성씨밖에 없다. 해가와 이가. 해가는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이고, 이가는 나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사람이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나를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좋게 여기는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반반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51대 49죠. 폄하하는 글을,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글을 쓴 사람은 저를 안 좋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댓글을 그냥 놔뒀어요.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중에 자기가 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쓸 거리가 많을 때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악플을 달죠. 그럴 때는 옛날 것까지 다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는데요. 댓글은 무조건 악플 아니면 선플입니다.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폄하하는 그런 댓글도 이건 악플이다 라고 그냥 판단하고 보이지 않게 해버리죠.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호불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생긴 어떤 기억들, 사주팔자 보면 태어난 날하고 시하고 다 따지잖아요. 정오에 태어나면 겨울에 태어났어도 좀 따뜻한 기운이 있잖아요.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새벽에 태어났다 그러면 추울 때 태어났는데 또 추울 때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딱 처음 태어날 때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되겠죠.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잖아요. 아니면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든지, 전생이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믿지는 않지만, 아주 원초적인 기억, 그것이 전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아주 원초적인 기억을 어떤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기억을 올바르게 바꾼다면 정신적인 약점 이런 걸 개선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의식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기억들, 이런 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호불호가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의 결과로 해서 저를 지금 싫어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 없겠죠. 최선은 그냥 인연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보이지 않게 댓글을 처리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댓글 달지 않게, 저라는 존재를 잊어주게, 제발 좀 잊어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가족도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잠깐 들어와서 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에너지를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반반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선플을 달는 사람, 악플을 다는 사람, 이가와 해가 딱 둘로 나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 그런갑다. 그러려면 복이라는 개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 것이고, 그 약점은 그냥 약점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약점, 그런 거를 어떻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저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이거 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난 복인 것 같아요. 이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조회수가 터지고, 그래서 구독자가 조회수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막 10,000명, 20,000명 쑥쑥 올라오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거는 내가 타고난 복이 아니거든요. 내가 타고난 복, 작은아마 이 복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도 2,000명,
명 이상 구독자가 됐네, 구글 측에서 나한테 돈을 좀 보내주네, 이 불경기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만족하겠죠. 그 말은 작은 복에 만족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작은 친구들, 극소수의 구독자들과 같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족하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경테를 선택할 때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 얘기를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부동산이 좋다더라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내가 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복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나의 복이 아닌데, 지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게 생각이 되는 어떤 투자처, 그런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치 안에 어떤 사업, 이런 걸 올짝하게 조촐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다 복이라는 개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재작년 12월 31일에 제가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 300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고요. 한 270개 정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는 2,400 몇십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복이다, 더 큰 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운이 좋게, 아니면 광고, 유튜브도 광고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약에 구독자가 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제 복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빌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